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부채가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회생 신청, 정통 법인 회생, 그 다음에 부채가 50억 이하인 법인이 신청하는 회생 신청이나 개인 사업자가 신청하는 간이 회생, 그리고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일반 회생, 이렇게 회생 제도가 소득 형태와 부채 규모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제 기각 사유가 있어요. 이제 절차 안으로 진입을 못하는 거. 원래 판결은 기각, 인용, 각하 뭐 이렇게 되는데, 회생에서는 각하, 기각, 개시결정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인용이 아니라 개시결정으로 이제 절차 안으로 진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 기각 사유가 같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보면은 세 가지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1호가 회생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회생 절차도 재판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비용이 필요한데,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이런 것들을 납부해야 개시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시기에 납부할 수 있게끔 이게 사전에 이제 계획을 좀 일정이나 작은 계획을 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납부하면은 이제 개시 결정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재판에서는 이제 각하를 보통 하죠. 민사소송에서 송달료 인지대 안 내면은 이제 각하를 해버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한 경우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그리고 진행하는 것이 불성실해 보인다. 그거에 해당하면은 기각이 돼요. 회생 절차 안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이게 불성실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나 개인이 일정한 채무를 변제하고 못 갚는 채무는 탕감을 해줘서 갱생을 할 수 있게끔, 다시 사업을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회생 신청해놓고 치하를 해주면, 내 채무, 특정한 채권자한테 우선 지급해주겠다, 이런, 담합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익 지급이나 특정 채권자나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회생 들어간 회사는 이제 인수 대금이, M&A 할 경우 인수 대금이 비교적 적거든요. 왜냐면 탕감이 되니까. M&A를 하거나 사업 양수를 하게 되면 채무까지 다 인수를 하게 되는데, 회생이 들어가서 탕감 받아버리면 회사가 인수할 회사가 지급해야 될 인수 대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걸 노린다든지,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 이런 어떤 보존 처분이나 강제 집행의 중단이나 취소에만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이건 빤히 보여요. 이런 것들은 신청하면 판사나 변호사도 빤히 이거는 회생하려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만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게 주된 목적이구나 하는 빤히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성실, 회생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호는 그 밖의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자, 이거는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생보다는 파산시켜가지고 배당받는 게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청산가치라 그래요. 파산시켰을 때 이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채권자들 전체가 몇 퍼센트 변제율을 받느냐, 채권 회수율을 갖느냐, 이거가 이제
청산 가치이고, 회사가 계속 회사나 개인이 계속 사업 활동, 소득 활동을 했을 때 변제를 하는 액수가 파산시켰을 때보다는 높게 나와야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육안으로 봐도 딱 청산 가치가 높아 보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회생 절차 안으로 개시 결정을 못 받고 기각 결정을 받게 돼서 이제 회생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그냥 조문에 있는 얘기고, 이런 거를 기각 사유를 모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죠. 첫 번째는 이제 분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 보증 연장 때문에 또는 뭐 다양한 동기나 목적 때문에 분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돼 있거든요. 보통 재무상태표나 또 손익계산서 역시도 손해가 계속 발생해 왔는데 이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분식을 제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산, 부채 현황, 손익 현황이 나타나겠죠. 야, 그러면 그거 상태로 해서 채무를 어느 정도 절감해 주면 이게 이제 이익으로 전환된다거나,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이 생성이 된다거나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식이 제거되지 않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회사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뭐 회생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분식을 제거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회생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접근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회생들은 10년 변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가지고 변제하는 게 변제율이 낮으면 채권자들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니까, 신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면 그 신규 자금의 규모, 액수, 그리고 신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는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80% 정도 수준으로 자료를 내서 그런 계획을 밝히면 또 요 기각사유에서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M&A나 사업 양도 양수, 영업 양도 양수, 이런 계획이 있다면 MOU나 LOI 받아가지고 양해각서하고 매수 의향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 하고, 요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U나 LOI는. 근데 요게 확실성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정을 또 소명을 하면 기각 사유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재산이 두 가지예요.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게 이제 경매나 이런 걸로 처분되면 너무 헐값에 팔리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시세대로 팔아보겠다. 시세대로 팔면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들한테. 그죠? 근데 이제 경매나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 또는 30% 떨어지거든요. 1억짜리가 한 번 유찰되면 8천만원 되고, 두 번 유찰되면 6,400만원 돼버리고, 이러니까 헐값에 팔리게 되니까 스스로 한번 회생 절차를 통해서 경매나 이런 걸 중단시켜 놓고 스스로 한번 시세대로 팔아보겠다, 그런 노력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또 소명을 하면은 피할 수 있어요. 기각 사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변호사별로 그 사건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자구 계획이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변호사하고 의논하고 장문을 받아가지고 그 방법을 구체화시켜서 법원에 피력을 하면 기각 사유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시 결정을 해줘도 될 것 같다,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실무상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등을 이제 금지시키는 명령을 하는, 이거는 회생 신청서 접수하고 나서 통상 일주일 이내에 나와요. 포괄적 금지 명령 발령하고 개시 결정은 약간 미룬 다음에 그 사이에 개시 전 조사라 그래서 실사를 실시하거나,
포괄적 금리 명령도 발령하지 않고 개시 전 조사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있나 없나, 이 사람의 소득 활동이 과연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사전 조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개시 결정 나고 채권 신고나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인부, 시부인을 한 다음에 그 실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앞당겨서 하는 거죠. 개시 결정 내주는 것이 애매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납금 납부하고 실사를 받아서 거기서 좋은 결과가 얻어져야 돼요. 좋은 결과란 뭐다? 청산가치. 파산시켰을 때보다는 이 회사나 개인이 계속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채권자들한테 변제되는 액수가 크다라는 실사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시결정 받고 쭉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애매한 경우는 개시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납금 납부해야 실사가 실시되는데, 그 실사 결과 기업가치 없어, 소득가치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돈만 쓰고 끝나는 겁니다. 대체로 상담을 할 때 걸러줘요, 대부분. 변호사가 윤리적이라 그러면은 이거 회생 어렵겠다, 포기하셔라, 파산으로 가셔라, 이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임료 받고 기억되든 말든 크게 그런 거에 애착이 없는 변호사를 만나면은 이게 딱 육안으로 봐도 회생하기 좀 어려운 사건인데 수임해서 일 처리하다가 그냥 도중에 실패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는 설득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판이긴 한데 설득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굴 설득해요? 법원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실사하는 회계법인을 설득하고, 채권자를 설득하고, 지금 우리 회사 나를 내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러면은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라는 사정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설득을 구두로는 안 되겠죠.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죠.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런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회생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간도 연장할 수도 있고, 설득하느라고 또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자산을 내가 할 수도 있고, M&A 할 사람 구할 수도 있고, 방법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 하려다 보면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비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M&A 하게 되면 M&A 비용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대체로 법인 회생 관련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런 건 10년 변제짜리 개인회생 말고, 길거리에 붙어있는 개인회생 말고, 이런 회생 절차는 10년 분할 변제 계획안을 짜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기각을 안 받고 개시결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로 신청하는 사건 10건 중에 9건 다 개시결정 나요. 나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경매가 막 임박해 있고, 배당이 임박해 있고, 가압류가 압류로 돼갖고, 이게 추심이 되려고 그러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기각 사유를 모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또 제 블로그에다가 기재를 포스팅을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